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갈 차례죠. 자, 연소시 요 아황산가스 이산화 황을 얘기하는 거죠. SO2 요 놈을 발생하는 거, 연소시에 요걸 찾아내라는 거죠. 자, SO2를 발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황성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황성분이 있어야 산소와 산화 반응이 돼서 아황산가스 SO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황성분이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자, 1번에 황, 요거 S죠? 당연히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정리는 P죠, 인이죠. 황린, 요것도 인이죠. 자, 인화칼슘은 CA3, P2죠. 인화칼슘. 그래서 삼류연물이죠, 요건. 그래서 21번은 1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에 22번. 제2류연물의 취급상 주의사항인데, 옳지 않은 거, 맞지 않는 거 찾는 거죠. 자, 이 정리는 2류연물이죠. 공기 중에 방치하면 자연 발화한다. 황린이 그렇죠. 정린이 아니고 황린이죠. 이건 틀린 거고. 자, 유황, 이류연물이죠. 정전기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 맞죠? 자, 마그네슘 화zet이 물, CO2는 안 되죠. 이거 맞는 얘기죠. 자, 3황아리는 100도씨 이상 가열하면 발화할 위험이 있다. 착화점이 100도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정리는 자연 발화가 안 되는 거죠. 착화점이 260도예요. 다음에 23번 가죠. 자, 23번은 가솔린 휘발유죠. 이 휘발유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거. 이건 여러분이 암기해야 돼요. 1.4에서 7.6. 요 1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24번. 여기 과망간산 칼륨. KMN 5포죠. 과망간산 칼륨은 이건 인류오염물에 과망간산 염류에 해당되는 물질. 자, 물에 잘 녹는 흑자색의 결정이다. 이게 바로 맞는 거죠. 물에 잘 녹으면서 흑자색의 주상 결정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자, 에탄올, 아세톤에 녹지 않는다. 이건 잘 녹아요. 자, 물에 녹았을 땐 진한 노란색, 진한 보라색을 띠죠. 자, 강알칼리와 반응해서 수소를 방출한다. 여긴 수소가 없이 뭐가 산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이 답. 그 다음에 25번. 자, 혼재하면 안 되는 번호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염소화 규소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염소화 규소 화합물. 요거는 요 삼류오염물인데요. 요건 행정 안전부 0으로 정하는 거예요. 삼류오염물. 물론 뭐 칼륨, 나트륨, 알루미늄 뭐 쭉 있는데 요 염소와 규소 화합물은 삼류오염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은 염소와 규소 화합물이 삼류예요. 자, 특수인화물. 이건 사류오염물이죠. 다음 2번 고형 알코올. 이건 이류오염물이죠. 인화성 고체니까. 그 다음에 요 니트로 화합물. 자, 니트로 화합물은 오류오염물이죠. 그 다음에 3번 염소산 염류. 저거 일류오염물이죠. 자, 질산은 육류오염물. 자, 4번은 질산구아니딘. 자, 이 질산구아니딘하고요. 그다음에 금속의 아지화합물 있죠? 요건 오류오염물이에요. 요것도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오류오염물이죠.
그래서 요 질산 구아니딘은 오류염물, 황리는 삼류염물이죠. 자, 혼재 가능한 거, 혼재 할 수 있는 거,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요건 혼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2, 4, 5, 4죠. 자, 3류, 4류는, 예, 이게 가능한 거죠. 3류, 4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류, 5류는, 이것도 혼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1류, 6류, 이것도 혼재가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5류, 3류, 예, 5류, 3류, 이게 혼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재할 수 없는 거니까, 예,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위험물의 그 운반에 관한 그 기준인데요.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위험물의 운반은, 예, 용기, 그 다음에 운반 방법이나 적재 방법, 중요 기준하고 세부 기준이 있죠.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건 용기, 그 다음에 적재 방법, 운반 방법. 예, 검사 방법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4번이 답. 그 다음에 27번. 요 경유에 관한 그 설명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이 경유는 사류염물에, 예, 이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증기 비중은 1 이하다. 사류는 요 HCN 있죠. 요 놈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워요. 증기 비중이 29가 29로 나눠줬을 때 다 1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류염물은 거의 99%가, 예,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1 이하가 아니고 1 이상이죠. 이상. 자, 3석유류가 아니고 요거 2석유류죠. 착화 온도는 가솔린보다 낮다. 이거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무색의 액체로서 원유, 중류 시 가장 먼저 유출되는 유분. 요건 휘발유죠. 당연히 3번이 틀린 거예요. 착화 온도는 가솔린보다 높아요. 착화 온도는 가솔린보다 낮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300하고 200이 여기 바뀐 것 같은데요. 예, 착화 온도는 맞는 거죠. 맞는 거. 예, 착화 온도는, 예, 여기 맞네. 경유가 착화 온도가 200도고요. 휘발유가 요 착화 온도가 300도예요. 인화점은 당연히 휘발유가 인화점은 낮죠. 근데 착화 온도는 경유가 더 낮아요. 그래서 맞는 거니까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네요.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어요. 인화점하고. 그래서 인화점은 당연히 휘발유가 낮고 경유가 인화점은 높죠.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다음 용어는 무엇인가? 자, 인화성이 있고 발화성이 있는 성질을 가진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위험물이에요. 위험물.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화성, 그다음에 발화성 등이 있는 물품으로서, 예, 대통령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다음 29번 가죠. 자, 물 분무 소화 설비의 그 설치 기준인데 적합하지 않은 거죠. 자, 고압의 요 전기 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필요한 공간 보유하는 거고 맞는 얘기죠. 자, 스트레이너 여곽이죠. 그다음에 일제 개방 밸브에는 하류축 부근에다 요 스트레이너 일제 개방 밸브 순으로 설치하는 거 맞고요. 자, 물 분무 소화 설비에 2개 이상의 요 방수 구역을 둘 경우에는 인접한 방사 구역이 서로 상호 중복되도록 한다. 자, 여기가 방사 구역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사 구역이면 서로 요 인접 구역은 서로 중복이 되도록 헤드를 설치하라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다음에 수온의 수위가 수평 회전축 펌프보다, 자, 여기 수평 회전축 펌프가 있다는 거죠. 수온이 요거보다 여기다 낮을 경우, 펌프보다 낮을 경우, 여기 후트밸브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 뭐를 설치해야 돼요? 물올림 탱크를 갖다 설치를 해줘야 되죠. 여기에다가. 이게 바로 물올림 탱크예요. 즉 수온이 요 수평 회전축 펌프보다 요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의 물올림 탱크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타 설비하고 겸용해서 설치하는 이게 틀린 거죠. 전용으로 해야 돼요. 전용. 전용의 탱크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30번 가죠. 자, 30번은 자, 여기에 5개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탱크의 요 높이가 몇 미터냐? 15m. 그다음에 요 단면적은 100제곱미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포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포소화 설비는 탱크 상부로부터 아래로 몇 미터? 1미터 아래로 설치되어 있다니까 여기까지가 높이죠. 이게 몇 미터예요, 그럼? 14미터가 되는 거죠. 15에서 1미터를 빼주면 14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간 용적은요, 요 방출구로부터 0.3m 이상. 자, 소화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탱크의 요 공간 용적은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에 0.3m 이상. 자, 여기로부터 0.3m 아래죠. 그 다음에 1m 미만. 이게 예를 들어 1m다. 이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간 용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탱크에 최대 허가량을 물어본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탱크의 최대 허가량, 요 놈은 지금 15m인데 요 약제 방출구가 1m니까 1m를 빼면 탱크의 높이는 14m예요. 그러면 단면적이 100제곱이죠. 그러면 1400 세제곱미터가 내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량은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줘야 되죠. 자, 공간 용적은 0.3m에다가 단면적 100제곱미터를 곱하면 30세제곱미터가 이게 공간 용적이에요. 그러면 허가할 수 있는 양 1400에서 30을 빼면 1370세제곱이죠. 요놈이
바로 허가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370세제곱에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31번 가죠. 자, 지정수량 10배요. 벤조일 퍼옥사이드. 자, 벤조일 퍼옥사이드. 요놈은 C가 6개, H가 5개. 여기 CO 들어가고, 여기 2개, 산소가 2개. 요거 오류연물에 유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혼재할 수 있는 오염물. 이건요, 1, 2, 3, 4, 5, 6이죠. 그 다음에 2류하고 4류, 5류하고 4류죠. 자, 5류니까 혼재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5류하고 4류, 그 다음에 5류하고 여기 2류죠. 그래서 4류나 2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여기 2번에 2류가 있네요.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32번. 분말소화약제 주성분이 잘못 연결된 거. 1종 탄산수소 나트륨 맞죠? 2종 탄산수소 칼륨, 3종 제1인산 암모늄. 4종은 탄산수소 나트륨이 아니고 탄산수소 칼륨이죠.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다음에 33번 가죠. 자, 33번은 이동탱크 저장소의 오염물 운송에 있어서 요 운송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되는 오염물. 요건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죠. 여기 2번에 알킬 알루미늄이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요거는 운송자의 감독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삼류 오염물 중에 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죠. 자, 오항아린이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된 가스를 연소시키면 발생하는 독성이 있는 가스. 오항아린이니까 황이 5개죠. 그래서 이건 P2O5, 오항아린이에요. 자, 이놈이 물하고 반응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이게 인산 H3PO4하고 H2S 황화수소가 나오죠. 뭐 계순 여러분이 나중에 맞추시면 되는 거죠. 자, 생성된 가스가 뭐예요? 황화수소죠. 요 H2S를 연소를 시키면 요 뭐가 나오겠어요? 물하고 여기 S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SO2 나오죠.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35번 가죠. 자, 이 35번은 제2류 오염물에 속하지 않는 거. 자, 2류 오염물은요, 황아린, 그 다음에 요 정린, 그 다음에 유황,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가 있죠. 그래서 요 지정수량은 1호천, 100, 500, 1000이죠. 자, 오염 등급은 요게 2등급, 나머지가 3등급이죠. 요게 철근막까지가 3등급인가? 이거 좀 헷갈리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금속분이 문제예요. 금속분. 자, 요 금속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알킬이 아니고 이건 알칼리 금속하고 금속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 있죠. 토금속 및
그 다음에 철분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외이죠, 외. 외의 금속이죠. 다시 말해서 알카리 금속이나 알카리 토금속은 금속분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철분도 마찬가지, 마그네슘분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가 요 구리분, 그다음에 요 니켈분, 그다음에 150 마이크로 미터의 요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은 제외라는 거죠. 그래서 요 구리분이나 요 니켈분은 불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분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150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은 제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 구리분이 있죠. 요 구리분은 금속분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구리분. 그래서 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6번 가죠. 자, 36번은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옥내 탱크 저장소인데 70도 이상의 그 사료연물만 저장하고 취급할 경우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가 아닌 거. 자,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요 사료연물만 저장할 경우에 소화 설비는요. 요 물분무, 그 다음에 고정식 포소화 설비, 그 다음에 이동식을 제외한 그 다음에 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그 다음에 분말 소화 설비. 이게 바로 인화점 70도 이상 사료연물만 저장할 경우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죠.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자, 고정식 포 들어가죠. 이동식 외에 할론 들어가고 물분무 들어가고 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제조소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 유황만 저장할 취급할 경우에는 요 물분무 소화 설비라는 거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화점 70도 이상 사료연물, 이건 물분무, 그다음에 고정식 포,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 할로겐, 분말 꼭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37번. 자, 비중이 물보다 큰 것을 모두 고르셔야 했는데 여러분이 이 비중은 증기 비중이 있고 액체의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중하면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그냥 앞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비중이라고 하면 이건 액체 비중이에요. 그래서 증기 비중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공기죠. 액체 비중은 기준이 뭐예요? 이건 물이에요. 그래서 액체의 비중은 물보다 무겁냐 가볍냐,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육류연물이죠. 다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다 이거 육류연물이에요. 육류연물은 다 액체의 비중이 물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1보다 다 크죠. 그래서 3개가 다 물보다 크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8번 가죠. 자, 알루미늄의 오염성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이 알루미늄이 금속이죠. 자, 금속은 다 마찬가지예요. 물과 반응이 되면 수소기체가 나와요. 그래서 틀린 거는 자, 뜨거운 물하고 접촉 시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맞고요. 산화제하고 혼합하면 가열 충격으로 발효할 수 있고
연소 시에 수산화 알루미늄과 수소를 발생한다. 자, 알루미늄이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는 거죠. Al2, O3. 산화 알루미늄이 나와요. 요거 2개 들어가고. 요거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연소 시에 산화 알루미늄이 나오죠. 자, 염산 반응하면 수소 나오죠.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다 물이나 산하고 반응이 되면 수소기체가 나오죠. 39번 가죠. 자, 39번은 정린하고 혼합해서 반응했을 때 오산화인이 발생되는 거. 자, 정린이 P죠. 산화 반응을 하면 P2O5가 나오죠. 자, P가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2분의 5가 돼야 되죠. 다 2를 곱하면 4P. 5몰에 O2. 2몰에 P2O5죠. 그래서 요 정린이 반응을 하면, 산화 반응을 하면 오산화인이 나오죠. 그래서 오산화인이 발생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 4번에 염소산 칼륨이 있죠. KClO3죠. 여기서 산소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게 가열하면 KCl하고 O2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산소가 정린하고 반응을 해서 P2O5, 오산화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40번 가죠. 자, 지정 수량이 나머지 셋하고 다른 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1번에 과염소산 칼륨 KClO4죠. 이건 과염소산 염류, 인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과염소산 염류. 그래서 과염소산 염류가 지정 수량은 50kg예요. 다음에 2번에 과산화 나트륨 Na2O2죠. 이건 인류염물의 무기 과산화물. 아염과 무니까 마찬가지로 지정 수량 50. 3번 유황, 황이죠. 황적유, 철금마, 인이니까 1호천이니까 요거는 100kg죠. 요건 이류염물. 요건 지정 수량이 100kg죠. 자, 4번에 금속 칼슘. 야, 금속 칼슘은 알카리 금속이죠.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지정 수량이 요건 50kg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죠. 유황이 100kg고 나머진 다 50kg가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